에스모에서 발표되는 중요한 간암치료제 임상시험은 LBA34, 35, 36입니다. 모두 임상 3상입니다. LBA34가 머크사의 키투르다 플러스 렌비마, LBA35가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 플러스 리보세라닙, 그리고 LBA36이 노바티스의 티슬리주맙입니다. 프로젝트 괄호 안에 회사명 컴퍼니가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LBA36의 티슬리주맙은 괄호 안 회사명에 베이진과 노바티스가 함께 언급됩니다. 참고로 두 번째 LBA35의 캄렐리주마 플러스 리보세라닙은 괄호 안 회사명에 항서제약만 언급됩니다. 특이하게도 HAB는 없네요. 베이진은 중국 항암제 신약 개발 바이오텍의 대표 주자입니다. 베이진은 2010년에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항암제 바이오텍으로 2016년에 나스닥에 상장했고 2018년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베이진의 시가총액은 22조 7천억 원입니다. 항서제약에 이어 베이진은 중국 제약바이오 업계 5위입니다. 베이진은 항암제 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PD-1 항체 티슬리주맙을 자체 개발했죠. 티슬리주맙은 중국에서 허가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과 베이진의 면역항암제 티슬리주맙 모두 중국에서 현재 허가받아 판매되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스모에서 간암치료제 임상시험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죠. 디파시터리는 보관소이고 리시트는 영수증입니다. 합쳐서 디파시터리 리시트는 무언가를 보관하고 있다는 영수증이죠. 영수증은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페이퍼, 종이입니다. 수령증이라 이해하면 쉽죠. 그래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해야 교환이나 환불 처리할 수 있죠. Depository Receipt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영수증입니다. 줄여서 예탁증서라고 합니다. Depository Receipt은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소에 주식을 발행하고 싶을 때 활용하게 됩니다. 원주의 소유권을 표시한 영수증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내에 존재하는 원주 자체를 움직이지 않고서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Depository Receipt은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방법이죠.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대체 증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American Depository Receipt은 미국 시장에서 발행된 주식 대체 증서를 의미합니다. 미국 주식 예탁 증서죠. American Depository Receipt은 미국 시장에 발행된 해외 주식이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의 주식이 아닙니다. 해외 기업의 주식을 단지 예탁해 줄 뿐이죠. ADR을 통해 미국인들은 손쉽게 비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ADR 주식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미국 시장에 발행한 경우 ADR이라 부르고 유럽 시장에 발행한 경우 EDR이라 부르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동시 발행한 경우 GDR이라 부릅니다. 정리하면 Depository Receipt은 원래 주식은 본국에 보관한 채 이를 대신하는 주식을 만들어 외국에서 유통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중국의 베이진이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DR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중국 ADR을 상장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2022년 3월 8일 미국 SEC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곳을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지목된 5개 회사에 바로 베이진이 속해 있죠. 미국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도 퇴출시키면서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 같습니다. 노바티스는 스위스 기업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죠. 하지만 최근 스위스는 중립국의 금기를 깨고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패권 경쟁의 배경을 알고 나서 이 표를 다시 보면 오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진과 스위스의 노바티스. 미국과 중국은 적대 관계고 스위스는 중립 관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티슬리주맙은 반발자국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항암제라 볼 수 있죠. 시각을 달리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스위스를 미국 쪽이라 본다면 그러면 정말 이상한 관계가 된 거죠. 물론 기업은 자국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니까 협력하는 중인 베이징과 노바티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도 국가에 속한 만큼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베이징은 중국의 제약사입니다. 노바티스는 스위스의 제약사입니다. Depository Receipt은 주식 대체 증서를 말합니다. 짤막 영어인데 help는 뭐를 돕다라는 뜻입니다. Help in his work은 일을 돕다는 의미죠. 신념의 마력이란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하는 일이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속으로 그 형태를 뚜렷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라.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는가? 성공의 크기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목표액은 얼마인가? 목표가 정해졌다면 명확하게 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묻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이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에 1명꼴도 안 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그저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일거리가 있으니 내일도 있겠거니 하고 노년에 가면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겠거니 생각한다. 마치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목적 없이 흘러가는 코르크 마개처럼 기슭으로 떠밀리거나 물을 흠뻑 먹고 가라앉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았다면 자신이 정한 목표를 눈앞에 그림을 보듯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목표에라도 해당되는 전반적인 유의사항이다. 일자리를 원하든 새 직장을 구하든 새 집이나 한적한 지방 별장을 갖길 원하든 아니면 단지 새로운 양말 한 켤레를 원하든 간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하던 것을 얻을 때까지 그 목표의 이미지를 반드시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